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위정편 제4장 되겠네요. 오늘 대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오네요. 40대는 부록이니 50대는 지천명이라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유래가 논어에 나옵니다. 오늘은 보니까 자활, 나는 신유오, 그러니까 15살. 유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섯, 열, 그런 의미로. 15세에 지하기라.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살에 배움을 뜻을 두고 30에 자립을 하고 등등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다들 30대는 자립하고 40대 부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냐면 공자가 그랬대. 공자가 이 오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있는 그대로 딱 해주면 나는 풀이하면 나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세에 이자는 말리을 이자거든요. 30세에 입 섰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섰고 40세 부록이었고 50세에 지천명이었고 60세 이순이었고 70세에 종심소욕 마음 따라 하고자 해도 어떤 거 다 해도 불유구라. 즉 마음 따라 하고자 해도 이때 구자는 이 법의 제도 그런 법에 넘칠 유자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쓰는 거 보면 나는 그랬다거든요. 나는 공자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40대 나도 부르기해야 되는지 나도 지천명해야 되는지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랬다. 우리가 공자가 4대 성인 한 사람으로서 완전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성인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또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서 깨달음 형성 과정을 보면 29살에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새벽에 문득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문득 깨달았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37일 동안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이제 정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했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생구절 나왔고 또 과거에 경허스님 또 이 관련된 자료를 보면 깨닫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자기 깨달은 내용을 정리를 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장을 배경을 거치는데 과연 그러면 공자께서는 언제 만약 성인으로서 깨달았다 한다면 언제쯤 깨달게 된지 그러니까 70이다 그러 보니까 이제 공자의 어록이니까 공자는 72살에 돌아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70대 넘어서서 나는 과거에 해상을 해본 결과 이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과거 수명은 다들 60대 70대 많이 살아봐야 그렇게 샀었으니까 원래 요즘 같은 이제 백세 인생을 사잖아요. 그렇죠? 과거 공자의 그 시대는 또 이렇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현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현대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뜻을 살펴봐 드린다면 나는 15세에 배움의 어학, 배움의 뜻을 뒀다. 이 지자는 보면 이런 지자거든요. 뜻을 줬다 보면 원래 선비사자 마음심자인데 원래는 옛날 글자는 갈지자에 마음심자였대요. 마음을 가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는 뜻이죠. 배움에 마음을 정했다. 15세. 그럼 너무 늦을까요? 주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학문을 보면 서당에 다닐 때 소학
대학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배우는데 이때 주자가 송나라 주자한테 설명하기는 공자는 요 15세에 배움의 뜻을 듣다는 것은 소학이 아니라 대학의 배움을 뜻을 했다. 쉽게 말해서 큰 학문의 배움의 마음을 정했다. 즉 공부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0에 어떤 립. 요 립을 이제 드디어 섰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자립을 했다. 뭐 섰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스터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요즘 시대 같으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같으면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을 최고로 학위라면 공자는 아마 30세에 학문을 이제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30세 그렇고 40세는 불혹이라. 불혹. 이 불혹은 의심을 한다는 거죠. 혹은 의심한다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학문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학문을 한 그것의 기초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든지 의심을 하지 않았다. 바른 길로 갔다라고 세상 물정을 내가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의심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항상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었다. 어떤 길이든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50대니까 진천명. 천명. 하늘의 명을 천명. 하늘의 명을 알지자니까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었다. 하늘의 명령은 뭘까요? 이제 다른 말을 보면 도겠죠, 그렇죠? 어떤 진리라겠죠, 그렇죠? 학문하고 배우는하고 진리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학문은 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지식이겠죠, 그렇죠? 지식. 우리 이 당시에는 다들 배우는 게 예법이니까 예법을 여기서 우리가 있을 입자할 때 배움에 대해서 배움을 이루었다라고 봤을 때 이 배움을 항상 중국에서는 입자 다음에는 애가 나옵니다. 애절. 그러니까 30대는 어느 정도 애절에 대해서 터득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명은 이렇게 이제 하늘에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진리를 알게 됐다. 천명, 하늘의 명, 진리를 알게 됐다. 이 지식, 예법을 30에 알았다면 드디어 이제 50대에 그런 거 떠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진리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때 그러면 이 부처님처럼 깨달았을까요? 50대. 그 다음 대목 보면 재밌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60에 이순, 기가 순, 이 순자는 순한 순자잖아요. 순자는 뭐 이게 이제 냇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그린 것 같은데 이 이순이란 말은 그 기는 뭐예요? 뭐를 듣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 뭐 사람 목소리도 들었고 짐승의 목소리도 들었고 사람 목소리 들을 때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듣고 그렇게 기가 들어도 순했다. 어떠한 말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이 동하면 이순이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공자께서는 50대 천명을 세상의 진리라고 한 10년 후에 돼 보니 그때 드디어 이제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때 아마 60세에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잣대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길 가다 이교도들이 부처님한테 막 욕을 하니까 제자들이 왜 이교들이 부처님을 비방해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야 어떤 집에 갔는데 반찬을 해놨는데 내가 먹으면 어떻게 주인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처님 그렇게 경지에 도달했으니 옆에 이교도들이 그렇게 비방을 해도 다 거래에 대해서 벗어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경에 아마 60세에 공자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70세에 마음 따라 아까 해석해 드렸죠, 마음 따라 소욕하고자 해도 어떤 법에 넘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어떤 논어 끝부분에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공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대요. 뭐 밥도 조금 먹고 뭐 또 반찬도 이상한 걸로만 안 먹고, 그처럼 이제 이 70살 정도를 법에 맞춰 쭉 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다 법대에 맞겠죠, 그렇죠? 뭐 70살 정도 살았으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아침도 뭐 예를 들어서 6시 일어나는 사람은 이 처음에 뭐 한 몇 년 동안 한 50세 정도 잠명성 소리 들었으면 이제 뭐 잠명성 소리 안 들어도 6시만 되면 빠딱빠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15세는 우리는 어떨까요? 8, 9, 10, 11, 12, 13, 14, 15 되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 건가. 15세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네요. 이제 만약 공자같이 이 삶을 산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이 15, 16, 17세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이공계를 갈 건가, 뭐 자연계를 갈 건가. 이제 이공계를 가면 인문계를 고등학교를 가면 또 대학에 들어가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현재 학제 편성을 보면 17세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공부를 좀 더 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20대 가면 대학교 가고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30세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면 이때 배움에서 요거 공자처럼 이 배움을 이루었다라고, 쉽게 말해서 어떤 지식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 같이 지식을 과연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립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30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학교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 또 사회에 나가서 배운 지식, 또 30대까지는 여러 가지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가정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20대까지 확실히 부모 교육 받고, 이제 20대 지나면 20대와 30대 그 사이는 부모한테 배운 거하고 사회 배운 거하고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그죠? 30대는 이제 말 그대로 공자가 말한 대로 스스로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죠? 요즘 와서 가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60인데 저희 인생을 가만 살펴봐도 어떤 점에서 공자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하고, 한편 이런 또 생각 들까요? 공자가 실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후세 사람들이 아마 공자의 말을 빌려서 끼워 넣지 않겠냐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험을 비춰서 생활하면 그건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30대는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를 저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직장에서 바로 써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법학 전공하다 보니까 회계 쪽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다시 또 대학원 가서 회계 지식 배우고 그것도 직장에서 써먹고, 이제 40대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마스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회사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차장이나 팀장도 될 수 있고, 이제 부하 직원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팀장 정도 되면 이 회사의 조직의 중심이거든요. 말한 것대로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40대 부록이다. 자기가 어떤 길을 하고도 해도 의심이 안 들었다, 올바른 길이었다 하시면 나름도 40대도
이 어떤 일을 처리를 하더라도 30대 잘 아까 말한 대로 비워놨다면 40대 가면 뜻대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50대 공자께서는 지천명의 하늘명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의 이제 장이 되거든요. 장이 되고 그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40대는 그래도 위에 장을 눈치도 봐야 되는 일을 컨트롤 받지만 50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는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일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50대 펼칠 수 있는 것은 40대까지 나름대로 힘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렇죠. 40대에 내가 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내한테 50대 와서 그런 큰 자리를 줬지 않겠었느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때 그러면 50대에서 우리가 지천명 공자가 말한 지천명 시대에 만약 산다면 우리 50대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럼 세상 물정을 뻔히 아니까 절마가 뭐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직장 선배들 보면 이런 얘기 있대요. 뭐 자기가 부장실에 가만 앉아 있으면 누가 결제 서류 받으러 오면 절마 오늘 뭐 들고 온지를 금방 다 안돼요. 그렇죠. 저도 원래 60이지만 50대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고 부하 직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때 나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건가? 저는 생각을 하기에 어떤 이제는 50대에서도 갖고 무슨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좀 추하지 않을까요? 어떤 장이라면 이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든지 거래처를 위해서 어떤 그 입장에서도 일을 해본다든지 이기 때문에 50대는 저는 이제 배움의 어떤 나눔의 시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나누면 그러니까 나눔이란 말은 내가 가진 역량을 부하 직원이나 조직들한테 관련 회사한테 그런 득되는 삶 그런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60세 어떠한 나이 어떠한 것도 듣더라도 기가 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자께서는 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누가 뭐 나쁜 얘기를 하면 뭐 조금 그럴 것 같고 좋은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60이 들어서다 보니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이 없으면 뭐 그 사람이 나를 잘못 봤겠지. 또 뭐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원래 저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공자가 60세에 여기 이순이 됐다는 말은 그때 깨달음을 느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깨달음 내용이 뭐냐면 내 자신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느끼냐면 상대 내 앞에 오는 사람 이 각각의 오는 사람들의 존재 특성 지금 개인 자질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지 않겠냐는 것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데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보면 항상 인사를 하고 화사한 미소를 지어야 된다. 좀 일 좀 잘해야 된다 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준에 있어서 상대가 못하면 얼마나 내 스스로 열받겠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생각하면 각각 사람들이 나름마다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을 존중을 해주자.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면 원래 저 사람 저렇게 인사 안 하는구나. 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 사람 일을 잘하는구나. 술 먹더라도 뭐 술 잘 먹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술 잘 먹으니까 술 한 잔 더 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술 먹는 사람 있으면 술 굳이 안 구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각각 개성을 다 존중해 주다 보니 크게 뭐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60에 대해서
공자께서 깨달았다면 조선 나름대로 깨달은 이야기를 전달하자면 그런 쪽으로서 상대에 각각 존중을 하자.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라고 생각된 것 같아요. 70세는 이제 아직 제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방송 계속 한다면 오늘 일을 기억을 하고 70세에 제 느낌을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합니다. 공자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본인 뜻대로 해도 법도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데 저도 과연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고 그때 느낌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노는 현대적 공략이 이렇게 불호경이 이순인이 이 이야기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자는 그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본보기로 살아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노는 현대적 공략이 오늘은 위정편 제4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